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밖에 어제부터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옵니다. 이게 막 오는 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씩 오니까 우산 안 쓰고 걸어도 다녀도 될 만한, 그러다가 또 우산 조금 써야 되고, 그런 약간 좀 애매한 날씨죠. 미세먼지가 하도 많아서 이런 비 오는 날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 파전에 막걸리 하나 한 잔 먹고 싶은 그런 날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저녁에 공부하러 수업 들으러 가야 돼서 술 한 잔 먹지도 못하고 좀 욕구 불만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짤막하게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자, 2019년 4월 19일 부동산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GTX 3기 신도시 인근의 토지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주의보라는 제목의 기사가 여러 곳에서 났습니다. 이 기능성 지도라고 할 수 있는 이 밸류맵이라고 하는 서비스, 부동산 TV에서도 몇 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굉장히 괜찮은 서비스죠. 이 밸류맵에서는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상업용 부동산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 거래 사례들을 따다가 지도 안에 표시해주고 그런 흐름들에 모니터링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제시해주고 이제 그런데 가끔 이렇게 보도 자료도 많이 내고 기획 기사도 내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요번에 나온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반복인 것 같아요. 이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면 정부는 이 뜨거워진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하는데 항상 보면 이 신도시, 택지지구 조성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고민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토지 보상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토지 투자를 관심 갖는 사람이 생기면 요 사람들을 받아 먹으려고 또는 작업해서 먹으려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기획부동산들이 또 설치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패턴처럼. 그래서 지금 기사는 결국 내용 이거예요. 지금 GTX라고 하는 이게 광역급행철도죠. 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토지를 투자하시면 돈이 됩니다. 또는 3기 신도시 여기가 될 것이 유력하니까 지금 사시면 돼요. 거의 확실합니다. 뭐 이제 그림도 그럴싸한 거 보여주면서 또 하겠죠. 이제 그런 업무들을 하는 기획 부동산에 지금 당하는 분들이 되게 있는 것 같다. 지금 토지들 거래한 조사들, 거래 신고된 내역들 이런 내용 토대로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제 밸류맵에서 보도 자료를 준 그런 기사입니다. 내용을 조금 읽어볼게요. 자, 기업형 기획부동산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예정된 부지 인근에 그린벨트로 묶여있거나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매입해서 지분 형태로 높은 가격에 되파는 수법을 쓴다. 그냥 쓸만한 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실상 개발 안 되는 땅을 갖다가 크게 사가지고 지분으로 나눠서 쪼개서 높은 가격에 되파는 수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땅을 팔아치우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기획부동산 추정 현황 해가지고 경기도 세종시, 충남, 강원도, 인천시 해가지고 토지 거래 중에서 이 기획부동산들이 이렇게 작업했을 거로 추정하는 거래량을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 한 6.4% 된대요. 근데 이 기획부동산이 작업한 건수로 해서 이제 추정 거래량으로 많은 지역이 경기도 쪽이 많고 인천 쪽도 되게 있네요. 그래서 세종시가 가장 많고요. 30.6%. 총 거래량의 약 30.6%가 이런 기획부동산 추정 거래라는 게 세종시는 그렇고 경기도도 16.9%, 인천시도 12.8%나 되네요. 야, 이거 근데 심각하네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과 한 4개월 정도인데 기획부동산이 매매한 토지 거래가 1만 1,646건이나 되고 어마어마한 거래 숫자죠. 근데 토지 거래도 많이 낸다. 18만 1,369건이 4달 동안 거래했다라고 하니까 그건 얼핏 숫자가 많은 거지 이게 평균에 비해 많은지 적은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은 지금 안 나왔으니까. 자, 이 최소 20건 이상의 지분 거래가 이루어진 지역으로 한정해서 받고 주거지역이랑 상업지역이랑은 제외했다라고 하니까 말 그대로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 뭐 농지라든가 뭐 이제 그런 쪽이 있죠. 임야라든가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쪽에서 이런 거래량 가지고 추정을 해서 본 것 같아요. 자, 기획부동산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인근 토지를 매입한 후 매입한 뒤에 지분을 거래할 투자자를 모집하고 블로그나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 매체를 통해서 투자자에게 접근한 뒤 총 금액의 10%를 입금하는 순으로 토지를 배정받을 수 있게 해서 계약을 유도하고 있고, 이렇게 판매하는 금액은 해당 토지의 매입 금액보다 수배가 넘는 금액으로 책정된다. 뭐 예를 들자면 평당 5만 원에 사갖고 와서 20만 원 이렇게 판단 얘기인가요? 매각된 토지는 그린벨트 등 개발이 불가한 지역이고 여러 명의 지분권자가 나눠서 공유해서 소유하기 때문에 토지 이용에 제한이 많다는 게 밸류맵집 주장이고, 특히 이제 금토지구, 성남 금토지구, 여기는 제가 작년에 이 밸류맵에서 이 토지 선생님들 3분 모시고 그때 김종률 선생님이랑 그 다음에 고상철 선생님, 구만수 선생님 이렇게 3분이서 토지 관련해서 토지 투자 관련해서 강의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밸류맵 쪽에서 나와가지고 금토지구 거래 사례 리포트를 이렇게 쪼개서 작업한 내용 그때 브리핑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몇백 명 모여가지고 강의 들었고 저도 가서 강의 들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지역이 계속 했나봐요. 성남 금토동의 한 토지는 제3 테크노밸리 개발을 틈타 평당 약 36,600원의 토지를 매입한 후에 이를 23만원에 매각했다. 몇 배예요? 그러면 4만원 기준 작업해서 46, 24 거의 5배, 6배네요. 6배 정도 받고 팔았네요. 이달 기준 지분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의 숫자는 3,008명인데 이게 이런 땅들이 보통 보면 경사도가 되게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경사도가 높다는 건 산이잖아요. 말 그대로 산을 갖다가 산을 100평씩 이렇게 쪼개서 사는 거야. 그 산 뭐해? 예.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내가 그 100평에다 뭘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땅들을 이렇게 산다는 거죠. 도시 안에도 이런 구릉지 개발 못하는 구릉지들 있잖아요. 예. 참. 뭐 이런 사례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의정부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요. 의정부 가능동의 일부 토지도 기획부동산이 이렇게 매각한 정황이 드러났고, 공유로 한 600명 정도가 갖고 있고. 자,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 팀장은 기획부동산은 법인명을 수시로 변경하거나 휴폐업 등 신규 법인 개설 등을 반복해 1, 2년이 지나면 매각한 법인을 찾을 수 없는 사례가 허다하고,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일수록 이를 틈타서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오히려 더 주의해야 된다. 토지 투자는 진짜 이런 거 나한테 먹기 좋은 떡이 토지로 날라온다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아는 호재는 이미 남들도 다 아는 거고, 특히 내가 토지 투자를 적극적으로 많이 다니면서 봤던 게 아니라고 하면 누가 추천해줘서 여기 괜찮대 한번 관심 가져봐 이런 것들은 안 보는 게 내 재테크, 내 인생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지금 이런 게 지금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벌써 제가 부동산을 보기 시작했던 2000년대 초반, 그 전부터 사실은 저희 부모님 세대가 이제 한창이시던 시절부터도 있었던 그런 얘기죠. 저희 부모님도 돌이켜보면 이런 토지 투자 이런 거 산 건 아니었지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회비용을 손해보셨던, 기회비용을 잃었던 그런 아픈 추억이 저희 집안에도 있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이 박원순 시장님 인터뷰를 서울경제신문에서 실었습니다. 도시개발은 반드시 필요하긴 하나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새 개편이 선행돼야지 가능하다. 강력한 투기 억제책이 뒷받침되어야 용산 여의도의 개발사업 재개가 가능하다. 주거는 살 권리지 이익을 내는 대상이 아니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새 부과가 필요하다. 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산하고 여의도 언제 다시 개발할 수 있을까요? 용산 마스터 플랜도 여의도 지구단위 계획도 안 나오고 있죠. 이 기사를 보면 방향성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언제까지 이런 사회가 지속되어야 하느냐? 주거는 사람이 살 권리지 이익을 남기는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투기는 선량한 시민들의 근로 의욕을 저감시키고 경제 활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강력한 정책을 펴야 되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세제 관련된 이 세제 개혁은 지방 정부인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정부가 해야 될 몫이니까, 이런 세제 개편, 근본적인 세제 개편의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라. 집값 급등 방지를 위한 세제 개편이 선행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다. 예, 보세요. 집값이 완전히 안정화할 때까지 보류한다는 입장이 변함이 없다. 용산 여의도 개발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집값 급등 방지책이 나와야 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고, 그래서 이제 이 정부의 투기 방지책이 나와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자, 서울시가 특정 지역의 개발이나 사회 간접 자본 사업을 추진해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산 여의도 개발 마스터 플랜에 따라서 주변 가격이 불안해지고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면 서울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못한다는 얘기인 거죠. 늦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예. 이런 마음으로 지금 보시고 계신 상황이니까, 올해는 강력한 투기 억제책이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뭔가 또 정부가 더 강력한 대책을 내기 전까지는, 개발 사업에 대한 어떤 좋은 소식은 못 듣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아현 2구역이 이주가 마무리가 되었고 곧 착공에 들어간다. 지금 철거도 많이 진행됐다. 70% 정도 철거 공사가 진행됐고 5월 말 정도면 철거 공사가 마무리될 거라 그래요. 아현 2구역은 마포구 아현 뉴타운의 마지막 정비 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염리 4구역하고 염리 5구역이 해제되고 나서 아현 2구역 남았었는데, 아현 2구역은 작년에 사실 세입자 임차인이 이제 이 이주에 따라서, 이주가 아니네요. 강제 집행으로 따라서 퇴거된 이후에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고도 있었죠. 그 문제 때문에 언론에 얘기가 되기도 했었죠. 근데 아무튼 지금 마무리가 잘 돼서 철거를 마치는 대로 착공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세대수 1419세대, SK건설하고 현대산업개발이 맡아서 2023년 목표로 이제 공사한다고 하는데, 일반 분양 개수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워낙 조합원 숫자들이 많아가지고, 사업 방식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방식이었고요. 일반 분양하고는 다른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현 2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원의 지위 관련해서 사실 나중에 이제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면 한번 좀 되짚어볼 만한 이슈들이 있어요. 이 재건축 사업에서의 조합원 지위, 그 다음에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게끔 어떻게 할 거냐, 그거 해결하는 문제 등등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부분인데, 오늘 뉴스는 그거 얘기하려고 한 내용은 아닌 거니까, 아무튼 그렇게 마무리가 돼간다라는 게 하나의 주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재개발 사업하고 달라서, 이제 이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구역 안에 있는 상가 임차인들, 세입자들, 또는 이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에 대한 보호지치 규정으로 이 세입자들이 다시 들어와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임대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이전비라든가 영업보상비,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만, 재건축 사업에는 그게 명문화된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세입자 보상을 이렇게 사업 시행자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내용 때문에 사실 이 문제도 발생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앞으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할 곳들이 일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동일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근래에 이제 읽었던 책에 보면, 최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조합이 제기한 명도 소송에서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만 상가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한 바 있는데 그 기추가 주목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서도 일반 공동주택 재건축이 아닌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서도 세입자 보호 조치들이 추가되는 어떤 규정이 나올 것인지 이 결과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좀 추후에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아현 2구역 마무리되면 아현 뉴타운도 일부 이제 이 도시환경정비 사업구역들 이제 대로변 쪽에 있는데 이런 곳 배제하고 다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요. 사업이 거의 다 끝나는 그런 또 이제 뉴타운이 하나 더 생기겠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짧게 읽는다고 했는데 또 길어진 것 같네요. 아무튼 요거 마지막 기사입니다. 급매물만 거래되다가 다시 거래 끊긴 개포 재건축이라 그랬는데, 자, 요새 근래의 분위기들 여기저기 소식들 듣고 있는데, 한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들이 조금 급매들 팔리면서 가격이 소폭 반등한 모양새들을 다양한 지역들에서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개포동 소식이에요. 강남구 개포 재건축 아파트 매매 거래가 안 좋았었답니다. 레미안 개포 2단지 재건축한 레미안 블레스티지가 2월 말부터 입주에 들어갔는데 아무튼 매매가도 빠지고 전월세 가격도 빠졌다. 물량들이 많이 이제 나오면서 힘들어진 상황이었고, 그리고 가격들도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3월 중순 들어서 관망하면서 보고 있던 대기 매수자들이 매수에 나서서 거래가 시작되기 시작했다. 거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개포주공 1단지는 3억이 떨어진 급매 중심으로 5건 거래가 성사됐고, 그 다음에 전월세 거래도 한때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이제 전월세 매물들은 거의 다 이제 입주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니까 소진된 상태이긴 한데, 이렇게 가격들 조정받아서 나왔던 급매들은 쭉 거래가 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효과가 살아있는 급매 가격대로는 안 팔겠고 조금 더 높은 금액대 정도면 팔겠다라고 하는 물건들이 나오긴 나옵니다만, 최근 들어서 추격 매수로 이어지기 힘에 부친 듯 다시 거래는 멈췄고, 매수 대기자들은 다시 급매물을 기다리면서 매수 타임을 노리고 있다. 이제 지금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최근 매매를 고민하는 전화가 늘어나고 있지만 급격히 떨어진 가격과 부담스러운 양도세 때문에 매매를 망설이며 증여 등 다각도의 방법을 찾고 있는 모습이다. 현장에는 중개업소 소식인데요. 이런 흐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요. 저도 이제 다른 지역들 제가 다니면서 보지는 않지만 이제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그 내용 토대로 해서 시장의 흐름들, 중개업소 등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 이런 것들 전해 듣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비슷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이제 가격이 어디가 얼만큼 더 비싸고 하는 줄 세우기라고 해야 되나? 이게 신기해요, 보면. 인기단지, 비인기단지 이렇게 새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도 쫙 가격 라인들이 형성되는, 지금 이 가격대면 여기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빠졌네, 여기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다, 이런 분석들 해가면서 계속 시장들을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걸 토대로 저도 시장의 흐름들을 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인기지역, 강남의 인기지역들 같은 경우도 가격들 출렁임들 있으면서 급매물들, 지금 개포 같은 경우 3억 빠진 급매물들이 거래되고 나서 가 올라갔지만 다시 거래가 끊겼다. 매수세들은 다시 시장을 보자. 그래서 좀 지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부동산 스터디 카페 트래픽도 3월 말에 비해서 4월달 약간 반등해서 조금 높은 수치지만, 작년 7월처럼 막 치솟고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4월 첫 주 월요일, 화요일, 그 다음에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비교해보면, 그냥 비슷한 상황.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는 아니라는 거. 부동산 스터디 카페 트래픽이 이 매수의 어떤 움직임하고 많이 좀 닮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 좀 유사한, 그런 지금 시장의 실제 거래하고도 약간 유사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파전에 막걸리 한 잔 생각나는 그런 날씨입니다. 즐겁고 보람찬 수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의 재개발 강의 2019년 리뉴얼 버전이 나왔습니다. 재당첨 제한, 분양 자격 제한, 재개발 조합원 지양도 금지 규정 등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추진 구역, 일몰제 등 재개발 투자를 고민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2019년 강좌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